안녕하세요. 개요 마담 시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전문가 홍콩 박사입니다. 근데 오늘도 석연님 없잖아요. 그니까. 석연이 바쁜 건 좋은 일이죠. 그렇죠. 네. 일이 많다는 건 무조건 좋은 일이죠. 그럼요. 자, 그러면 오늘 재밌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자, 키워드 거인. 거인? 오늘도 거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듣지 못한 또 다른 거인이군요. 네. 자, 그럼 그 거인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2006년 여름, 미국의 중동 문제 전문가 리처드 쇼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여보세요? 저는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했던 미군입니다. 칸다르 지역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에 관해서 제보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우리 부대는 칸다르 지역에서 키가 4m 정도 되는 거인을 발견해 사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 친구 댄이 거인의 창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지금 하는 말 모두 사실인가요? 지금은 제 신원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총을 쏜 사람, 슈터라고만 하죠. 이후 리처드 쇼는 제보자 슈터와 만나 2002년 칸다하르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듣게 되는데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후 칸다르 지역에서 한 부대가 통째로 실종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던 특수부대 스페셜 포스 팀이 칸다르 고산지대를 수색했죠. 그러다 갑자기 키가 4m 가까이 되는 거인이 우리를 공격했어요. 놀란 우리는 총을 난사했고 그 과정에서 댄이 거인의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럼 그 거인의 시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몰라요. 우리가 거인을 사살한 뒤 총 3대의 헬기가 날아와 거인의 시체를 옮겼는데 그 뒤엔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몰라요. 이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자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거인의 시체를 수송한 헬기의 파일럿이었다는 사람의 제보가 등장한다. How many troop members are you with? We had 6 on my crew. And when you say hills of Afghanistan, for us, we did not fly into the wilderness. We actually flew into a base. I guess this thing was transloaded out of the mountains by a CH-47. But I could see that it did have the 6 fingers. I remember taking my foot up and placing it up next to its foot, and it was extremely large. We estimated it at about 12 feet, give or take. What I can tell you is the weight of the thing. Basically, it was approximately 1,500 pounds while it was getting on the aircraft. Now, if you take away the pallet weight and all the rigging that we had to hold this thing down, we figured it was around 1,100 pounds. 2002년 여름, 칸다하르 거인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네, 거인을 죽였다고요? 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슈터의 증언에 의하면 2002년 칸다하르 고산지대에서 결국 그 미군들이 4m 가까이 되는 거인을 만났고 네. 그 거인과 교전을 벌였다. 그리고 그 거인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죠. 전 세계에 유일무이하게 남아있던 거인을 총으로 쏴서 죽인 거잖아요, 지금. 거인의 등장 자체부터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거인이 정말 재빠르게 움직여서 창으로 네. 슈터의 동료인 댄의 가슴을 찔러서 죽이는 모습까지 보여지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건 네. 지금 이런 시대에 창을 쓴다고요? 그게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칸다하르 거인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의 주장은 네. 그 거인 자체가 칸다하르 고원지대에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인물, 칸다하르 원주민들이 일종의 신으로 모시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고대병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2015년경에 네. 그 원주민들이 아까 이제 동굴 속의 거인을 신격화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재물을 갖다 바친다는 거죠. 아, 그 재물은 잡아먹지 말아주세요라고 뭔가를 바친다는 거예요? 산 사람을 어머, 한 명씩 뽑아서 칸다르 지역에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부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동굴 안에도 뼈가 많았다. 사람의 뼈가 많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럼 식인 거인이었던 거예요? 식인 거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식인 거인에 대해서는 구전된 뭐 설화나 이런 것들도 많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국사기에 거인의 이야기가 한 구절이 있거든요. 삼국사기. 네. 백제 의자왕 시절에 이제 부여 인근의 바닷가에 네. 18척 되는 키가 18척 되는 여인으로称되는 사체가 왔다라고 하는데 18척이면 거의 한 4에서 6m가 돼요. 중국의 뭐 태평강기라든지 중국의 고서들에도 이런 거인에 대한 묘사들은 꽤 있어요. 많은 미스터리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거인이 피라미드를 지었다 그러면 피라미드가 왜 건설됐는지 정말 쉽게 납득이 되지 않냐. 네, 네, 네. 벽화들, 이집트에 있는 벽화들, 네. 크기가 다른 사람들을 묘사한 네, 맞아요. 벽화들을 네, 어떻게 네. 해석을 할 거냐. 이거를 이제 저는 그 정설은 분명히 이제 신분차에 의한 귀족과 왕족과 예. 크기를 구분한 거다라는 게 정설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족이 왜 돌을 들어? 귀족이 돌을 왜 들고 가? 돌 들고 가는 묘사가 있으니까 네. 그런 반박을 해요. 반대로 반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귀족이 지은 거다라는 그 은유적인 비유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설은 신분차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거인을 묘사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4m. 4m가 많아요. 거네요? 4m가. 저는 약간 좀 의심이 드는 게 이 네. 칸다르 지역에서는 신격화시킨 어떤 존재였다면 이렇게 쉽게 노출이 되게끔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쉽게 미군들이 찾아낸 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인을 사살하고 주변을 봤을 때 거인이 튀어나왔던 동굴 주변에 미군의 군사 장비와 뭐 무전기 같은 네, 것들이 네, 발견됐고 그리고 사람 뼈들이 이렇게 발견이 됐다. 미군들 한 부대가 이미 네. 거인 습격으로 전멸했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슈터의 그 증언을 그대로 옮기면 실제로 본인들이 2002년에 스페셜 포스 팀이 들어갈 때도 알파 팀과 베타 팀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먼저 알파 팀이 먼저 올라갔다고 뭐 자기는 베타 팀에 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파 팀 역시 연락이 두절됐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연락 두절된 곳 주변을 뒤지면서 거인이 있는 동굴을 찾아냈다. 그러니까 쉽게 찾아낸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슈터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알파 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었던 거죠. 2002년이면 네. 최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정도의 거인이었다. 물론 키가 크긴 하지만 그 총알을 다 받아내거나 막 굉장히 어떤 뭐 초능력이 아니 있었던. 그건 아니에요. 슈터의 얘기로는 네. 처음에 몸통을 겨냥해서 쐈을 때는 효과가 없었다. 얼굴을 겨냥해서 네네. 쐈을 때부터 결국은 아래턱을 날려버리면서 사살할 수 있었다. 이 슈터의 이야기가 처음에 그래서 공개가 됐을 때 네.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네, 사람들도 네. 많았어요. 네. 리차드 쇼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슈터와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미국에 스티븐 케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인을 연구하는 거 일평생을 바쳐온 사람이에요. 스티븐 케일이 아프간에서 교전했던 미군들이 거인을 만났고 거인과 실제로 조우했고 교전했다라는 이야기를 리차드 쇼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리차드 쇼 입장에서는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슈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하고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건 너무 만화 같은 얘기야. 믿을 수 없어. 라고 했는데 내가 거인을 수송한 파일럿이다. 내가 그 거인을 그 수송했던 헬기를 조종했다. 추가 증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각서를 썼는데 비밀을 엄수하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물론 이 갑자기- 사람들은 다 실명으로 뭐 얼굴을 공개하면서 인터뷰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이전부터 네. 미국 정부 차원에서 거인은 없다라는 스탠스를 취해왔거든요. 특히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미국의 대체국과학연구소라는 게 있거든요. AIAA라고 하는데 AIAA 같은 경우는 이 연구소에서는 실제로 그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네.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그 거인의 유골 수천 점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파손했다, 혹은 은폐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미국 정부가 거인의 존재를 은폐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진화론적인 모순 문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극비 프로젝트, 국내식으로 표현하면 네.
미국판 진격의 거인 프로젝트. 소위 이제 거인을 병기화하는. 네. 그러니까 스티브 케일은 슈퍼솔저 프로젝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스티브 케일이 얘기하는 거는 미군이 어쨌든 거인의 뼈와 거인의 유골을 가지고 DNA라든지 아니면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거대화가 가능한지를 연구하고 소위 말해서 거인 병사를 구성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생물학 병기로서 네. 그 거인 부대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은밀하게 실험을 하고 있다.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게 네. 스티브 케일이 얘기하대로 미국이 진격의 거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면 네. 거인이 실제 했다. 그리고 거인은 실제 한다라는 반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음모론을 소개해 드린 거고, 화산 폭발로 인한 환경의 변화, 혹은 방사능, 네. 방사능의 문제, 아니면 오존층의 문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특정 지역에 거대화되고 거인화되는 기후변화가 있었다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거인족이 될 수 있는 거죠. 고대에 우리가 어떤 기후변화가 있었고,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1950년대에 전 세계가 거대화된 건 아니에요. 그쵸. 마르티니크 섬이 거대화됐어요. 스미소니언이 미국의 그 주류 사학자들, 고고학자들에게 많이 공격을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도대체 거인의 존재를 은폐해서 얻는 이득이 뭐냐? 왜 거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이들은 공격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스미소니언을 비롯해서 주류 고고학과 주류 역사학자들은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거든요. 아, 그냥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이거 아니라 대답 자체를 안 한다고요? 네. 과거에는 미국이 거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은폐해왔던 이유는 인류가 그러면 너무 열등해진다. 네. 사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거인의 멸종을 이야기하는, 거인은 존재했었고 거인족이 존재했었는데 멸종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류와 거인이 싸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싸웠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인류가 승리했기 때문에 거인은 사라졌고 인류가 남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역사적으로 거인은 존재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인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르티니크 섬이 그 좋은 사례가 된다고 봐요. 네. 과거에 소위 고대 시대부터 해서 모든 지구의 생태계와 그 상황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르티니크 섬처럼 어떠한 생태계적인 그 변화, 충격에 의해서 거대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다면 거인의 존재 역시 단순히 없어, 그건 신화야 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재하나? 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댓글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